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코스피 코스닥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제가 낮에 좀 영상을 올렸었는데 바빠가지고 이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2550.64 0.11% 올랐습니다. 오전에 좀 약간 급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강보합으로 갔고 개인들이 88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이 1465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 샀습니다. 2128억 샀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위정보 쭉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삼성 100원전자 100원 올랐고, 우선주 300원, 현대차 3.18, 기아 1.2, 포스코홀딩스 2.3% 정도 올랐어요. 요즘 현대차, 기아가 좀 자꾸 오르는 것 같아요. 2차전지 LG엔솔 3.28% 배터리 좀 빠졌네요. 하이닉스 1.6% 빠지고, 삼바도 1.4%, 48% 빠졌고, LG화학 3.8%, SDI 0.3% 정도 빠졌습니다. 네이버 0.9, 카카오 1% 정도 빠졌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890.62, 0.93% 빠졌습니다. 개인들이 1170억, 외국인이 660억 정도 매수했는데, 기관 애들이 1154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날아다녔네. 12.8%, HLB 3.4, 셀트리온제약 7.4, 카카오게임즈 2.08, 어스템 임플란트 0.05, 파라비스 0.5% 올랐고, 오늘 에코프로비엠 6.2% 빠졌네요. 에코프로 16.7% 빠지고, LNF 7.09, JYP 0.9, 첨보 6.2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동안 신나가 올려더니 또 빠지기 시작해요. 한번 조정받기 시작하면은 막 미친 듯이 쭉쭉 빠진단 말이야. 쭉 빠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썩 좋지는 않고, 어제는 장을 보니까 그 뉴욕 증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어제 이어서 혼조세를 보였더라고요. 그 다우 지수가 다소 오르고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가 약보합세 머물면서 눈치 장세를 연출했는데,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52.48포인트 내려서 12,031.88, 전일보다 0.4% 하락을 했고, S&P 500은 0.17포인트 내려서 4,108.94,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전일에 이어서 다시 98.27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33,684.79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은 헤지펀드들의 그 매도 공세에 따라 가지고 이날도 약세를 보이면서 랠리를 멈춘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에너지 기업들이 상승하다 보니 S&P 500은 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27, 아마존 2.2% 하락을 했고, 애플 0.7, 알파벳 0.78 하락을 했어요. 엔비디아 1.45% 하락을 해가지고 어제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더라고요. 기술주 종합 ETF 더 테크놀로지 그 셀렉트 섹터 SDR 펀드라던가 이름도 길다 0.9% 하락을 했네요. US뱅크의 그 담당자가 그래요. 이번 주에는 나올 물가 데이터는 5월 3일 FED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데이터 세트가 될 것 같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쪽으로 전망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시장이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치가 여전히 너무 타이트하다. 그래서 연준의 긴축 효과가 노동시장에는 제한적이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BCA에서 이어서 이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속도의 둔화에도 불구하고요. 3월 결과 수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1월 언급한 월 10만 개 일자리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기준금리에 더해서 현재 시각고 연준 총재가 신용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시그니처 은행 파산 이후에 실제로 신용 경색이 오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보니까 우리 예상으로는 경기 침체 공포의 반대편으로 갈수록 10년물 국채 금리는 4%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최근까지 오른 기술주는 주가가 빠지고 시장은 경기 순환주에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일단 석유하고 가스에서처럼 경기 침체기의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가 유망하고, 그 외에는 증권주 가운데 골드만삭스, 자동차 공급업체 보그워너, 바닥재 제조사 모호크 인더스트리스, 하여튼 그런 기업들을 지목을 합니다.
실제로 그 바클레이즈에 따르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필수재가 아닌 소비성 상품 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고, 고급재 소비자의 그 지출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현재 상품 지출은 지난해 수준보다 거의 10% 낮다면서 고소득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갑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끼고 있고, 상품에 대한 재량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위치해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날 30여 년 만에 가장 약한 글로벌 성장 전망치 발표했고, 앞으로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90년 이후 IMF 세계 경제 전망에서 가장 낮은 중기 예측인 약 3%가 될 거라고 이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워런 버핏은 일본 니케이하고 인터뷰에서 최근에 대만 반도체 제조사죠 TSMC를 매각한 그 결정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긴장에서 비롯됐다. TSMC는 잘 관리된 회사인데 버크셔 SA가 자본을 배치할 더 나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버핏은 일본 무역상사 주식을 더 많이 사들일 계획도 있고, 버크셔는 최근 일본 5대 상사에 지분을 7.4% 늘렸어요. 기존의 미쓰비시 6.6, 미쓰이 6.6, 이토치 6.2 하여튼 쭉 올렸어. 스미토모 6.6 모두 조금씩 증가했고, 일본을 방문한 버핏은 앞으로도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일본 증시에서 관련 상사들은 일제히 주가가 이제 올라요. 이날 증시에서 여행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항공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전망에 보잉 주가가 1% 안팎 올랐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하고 제트블루가 3% 정도 안팎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델타 아메리칸 항공도 1% 이상 올랐네요. 그러니까 항공에 이어서 크루즈 산업도 이제 상승세에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장중에 자동차 소매업체죠. 카맥스 주가가 분기 실적 호전으로 6% 이상 급등을 했고, 주당 이익 예상치가 24센트였는데 1분기에 44센트를 이제 벌어들인 겁니다. 하지만 백신 제조사 모더나가 독감 백신 출시를 연기한다는 발표 이후로 한 4% 넘게 빠졌습니다. 모더나 대변인은 2030년까지 암이나 심장병 그리고 기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질병을 표적으로 하는 수많은 새로운 백신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단기 프로젝트에 실망감이 컸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고요. 이제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6,000원 정도 끝났습니다. 66,000원에. 그렇다 터치를 했어요. 66,200원까지 가긴 갔는데 막판 터치를 했고 종가로 끝났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그래도 들어왔고 잘 버텨줬어. 개미들이 막 팔더라고. 그래서 또 기관 애들까지 또 팔기 시작하니까 좀 약간 휘청휘청 했어요. 아침에는. 하지만 오후에는 잘 해가지고 잘 버텨서 66,000원 갔고, 오후는 모건 스탠리 240만 주 시원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팔기도 했지. 117만 주. 골드만 애들이 한 89,000, 메릴린치 47,000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또 팔기도 했고요. 이렇게 흘러갔고, 공매도는 36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뭐 꾸준히 나오네요. 오순주가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뭐 비리비리 하더니 결국 오후 되니까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현재 55,600원. 좀 더 올라야 하는데 아직까지 약간 오르는 힘이 약해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236,000주, 기관이 45,000, 개미들이 18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외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외인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좀 안 오르는 것 같은데. CT가 12만, JP 11만, 메릴린치 96,000, 다이와 3만 주 매기 매수했고, 반면에 골드만이 93,000, CT 23,000, 모건 3,400주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삼성은 잘 버텼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